탄핵이 인용될 것이냐, 기각될 것이냐, 이 지금 관심이 바로 그거죠. 이번 주 말이냐, 다음 주로 넘어가느냐, 3월 말까지 갈 것이냐, 그 선고일도 궁금하군요. 지금 국민의힘에선 탄핵 기각 인용 다 아니고 그냥 아예 각하해라. 그냥 탄핵 자체가 없던 일이 돼야 된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먼저 장동혁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공수처가 만든 수사 기록이 쓰레기로 변한 이상 그것을 가져간 헌재의 기록도 쓰레기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탄핵 심판은 위법하게 구속된 대통령에 대해서 쓰레기 더미에 쌓아 올린 모래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탄핵은 각하, 탄핵은 기각입니다. 장동혁 의원의 개인 생각이겠습니다만 오늘 들어서 윤상현 의원 등등 탄핵 각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욱 전 대변인. 그러니까 탄핵 기각 8대 0이다, 5대 3이다, 4대 4다 이렇게 해서 숫자로 해서 몇 월 며칠 날 이게 된 게 아니라 어차피 공수처에서 위법한 증거들로 수집된 그래서 구속을 시켰던 것 등등 다 못 믿겠으니까 그냥 싹 탄핵 심판 없던 걸로 하자. 어차피 내란죄도 빼지 않았냐. 지금 국민의힘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탄핵 심판을 각하해라. 결국은 심판 사유가 각하라는 것은 각하 결정이라는 것은 심판 사유가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12월 3일 밤에 전 국민이 본 그 현장은 무엇입니까? 계엄군이 국회 창문을 깨고 들어가고 또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고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다 봤는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심판의 사유가 없어졌다? 이렇게 어떻게 주장할 수 있는가 모르겠고요. 지금 장동혁 의원이 주장하는 건 공수처의 기록이 쓰레기가 됐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헌법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수처가 지금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어떤 기록들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 기록들 중에 검찰, 경찰, 선관위, 국정원에만 자료를 요청했지 공수처엔 자료를 요청하지도 않았다. 공수처의 자료가 오지도 않았다. 없는 자료를 가지고 무슨 쓰레기라고 얘기를 합니까? 저 말씀이 참 잘못됐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이 자료뿐만 아니라 헌재에 나와서 직접 증언했던 사람들도 있고 헌재에 다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검찰 조사라든지 아니면 경찰 조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참고인 조사 또 다른 구속 기소를 받고 있는 중요 임무 종사자들 이런 사람들의 기록이 이미 다 있어서 12월 3일 밤에 있었던 그 비상계엄의 국헌 문란 행위 폭동 행위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이미 사실상 굉장히 많이 증명이 됐는데 이것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무 일도 없었으니 각하시켜달라 이런 주장은 너무나 과도한 주장이고 너무 말도 안 되는 주장이어서 참 허무맹랑한 주장을 이렇게 하실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게 국민의 목소리다. 자, 김기현 전 대표는 탄핵 각하가 사법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다음 장이요. 드러난 증거의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기각 결정하는 게 마땅하다. 탄핵 심판 각하위에 마지막 1초까지 싸우자. 윤상현 의원 등등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에 각종 사설 정보지를 통해서 몇 대 몇이 될 것이다. 몇 대 몇으로 인용이 될 것이다. 몇 대 몇으로 기각이 될 것이다.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만 단 하나도 확인된 게 없다는 점. 여러분들 절대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건 아직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평의를 헌법재판관들이 거치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경원 의원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나라 탄핵 제도는 바로 직무정지하고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늦게 하기는 어려울 거지만 사실 헌재가 근본적으로 적법 절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조금 더 평의가 오래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김동원 대변인. 지금 헌법재판소가 17일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다른 그 평의를 잡아놓지 않고 네. 오로지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왜 자꾸만 한꺼번에 또는 윤 대통령 먼저 하려고 하느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금요일 날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빠르면 뭐 내일쯤 평의를 열어서 지정한다고 하면 빠르면 뭐 주 중반 12일 정도, 늦으면 14일 정도의 탄핵 선고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갑자기 윤 대통령이 석방이라는 변수가 튀어나왔어요.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다 금요일 날 이루어졌죠. 예. 그러니까 금요일 이 최종 변론을 마친 뒤에 2주 지난 금요일일 것이다라고 해서 14일이 유력설로 등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무엇이 결정적인 변수가 터져 나왔습니까? 바로 대통령 구속이 절차상에 대단한 하자가 있었다. 정확하게 그 지기현 부장판사의 얘기로는 절차의 명확성과 구속 과정의 수사 과정의 공정성에 매우 모호하니 이것을 조정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김재규 이 사형권 45년이 지난 김재규 건을 예를 들지 않았습니까? 예, 다시 그렇다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재심을 그렇습니다. 할 수 있다. 예, 45년 지난 김재규 사형 사건도 재심을 하는 판이니 자칫 잘못하면은 나중에 또 재심을 할 우려가 있으니 이거를 해소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이번 판결의 핵심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렇다면은 그와 함께 또 우리가 짚어보아야 할 게 특전사령관입니다. 특정사령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 양심 선언을 해야 된대 안 하면은 내란죄로 엮겠단다. 예,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내란죄로 엮겠다. 예,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겠습니다. 엮다라는 얘기는 자기는 안 했는데 특정한 목적을 갖고 짜맞추기다 하는 게 국어사전에 나옵니다. 이런 결정적인 두 가지 변수가 튀어나왔는데 평일을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한번 하고 3일 뒤에 금요일 날 선고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될까요? 아마도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관 재판관들이 스스로 졸속 재판을 아마 자인하는 것일 겁니다. 역사의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그런 걸 자행을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주 14일 날 이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듯이 선고의 최종 판결이 나온다. 저는 그럴 수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졸속 재판을 할 이유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여건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